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7일 입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겨울을 알리는 그 입동인데 날씨는 전혀 이 겨울 같지 않죠. 네, 뭐 날씨가 이제 기후 변화가 이제 좀 장기화되면서 이 날씨도 지금 이렇게 좀 계절에 맞춰서 이렇게 변화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어제 이제 뉴스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오늘은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겠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 순환경제 시대가 온다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이 피터 레이시와 제이콥 리비스트라는 이 두 분이 공저를 한 겁니다. 2017년도 초반에 이제 공저를 한 것 같은데, 이제 번역이 된 것은 2017년도 11월 말에 번역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은 최신 신간은 아니고요. 2017년도에 출간된 책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경제서를 읽기 시작한 게 1년도 채 안 됐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이제 이 코로나 직전까지는 사실 이 경제에 크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제 이 경제 경영 분야는 정말 무식하게 짝이 없는, 지금도 뭐 이제 제가 아직 그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데, 정말 제가 이제 이 경제 경영에 대해서 무관심했다가, 이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제 저도 이제 생활고를 또 이제 느끼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서 경제에 눈을 뜨게 됐고, 그래서 이제 경제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이제 막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작년 말, 올 초에 ESG라는 이제 이러한 새로운 자본주의, 새로운 경영 철학, 이런 것들에 이제 제가 눈을 뜨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ESG에 대한 이제 뭐 이런 새로운 이제 그런 정보를 공부해 가면서, 내가 이제 그런 과정에서 자원 순환, 폐기물의 순환, 폐플라스틱을 뭐 새롭게 재생한다, 뭐 재활용한다. 이제 이게 이제 그리고 뭐 생물 바이오 플라스틱,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이게 어떤 지구 생태계로 100% 되돌아가는 이러한 어떤 순환적인 그러한 자원 순환을 시키는 시스템, 이런 얘기들을 이제 제가 계속 그런 정보를 보면서, 이 자원 순환, 이 순환 경제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스스로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주문을 한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정말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그러니까, 이 저자에 대해서 좀 약간 소개를 하면은, 이 저자, 이 피터 레이시라는 분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실은 이 세계 경제 포럼, 아시죠? 들어보신 분은 뭐 다보스 포럼, 이러한 이제 포럼의 차세대 글로벌 리더, 그러니까 젊은 영 글로벌 리더 해서 YGL이라는 그 팀의 어떤 커뮤니티에 소속된 사람들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어떤 순환 경제가 앞으로 시작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제 어떤 이 통찰력을 가지고 2년간 이 준비 끝에 이 책을 이제 생산을 했는데, 이 책을 저술을 했는데, 사실은 커뮤니티, 이제 거기에 팀원들, 차세대 글로벌 리더 팀원들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자료들, 이 순환 경제를 직접 이렇게 뭔가 실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기업 CEO들, 또 이제 그러한 정책 입안자들, 뭐 이런 사람들의 이제 자료들을 이 팀원들, 이 커뮤니티 팀원들로부터 많이 자료를 받아서 이런 책을 쓸 수 있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데, 저는 참 부러웠습니다. 네, 정말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 경제 포럼, 이게 유럽에 있잖아요.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것을 매년 개최하는 그 주체가 아마 유럽일 거거든요. UN 아니면은 유럽인데, 그게 이제 결국은 영미권 아닙니까? 그리고 그 포럼의
차세대 글로벌 리더의 커뮤니티가 있고 그 팀원들이 이러한 저수를 하는데 많은 자료를 또 이렇게 그 검색을 해서 이렇게 또 제공을 해주고 이러한 어떤 이것도 선순환이죠. 이 어떤 지적 커뮤니티 또는 어떤 글로벌 리더들, 차세대 리더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순환 경제에 대한 이 연구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야, 저는 진짜 이러한 어떤 지식 커뮤니티가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좀 제가 이제 이 책과 조금 별개의 문제로 생각을 하는 건데, 뭐 대학이 그러니까 이 근대 이후에, 근대 산업혁명 이후에 이 대학이 담당해 왔던 인재 교육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산업 노동자들 또는 이제 이 화이트 칼라들을 이제 배출하는 교육을 해서 배출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까지 잘 수행을 해왔지만 지금 사실은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이 거의 취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거는 대학이 지금 현재 변화하고 있는 기술의 변화, 기술의 혁신, 또는 이 어떤 기업 비즈니스의 변화, 이렇게 ESG로의 변화, 뭐 이런 순환 경제라는 개념, 이런 것들 이렇게 막 새롭게 자꾸 나타나는 새로운 어떤 흐름에 대한 연구가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세계의 기술 변화와 그거에 따른 어떤 경제 구조의 변화, 그리고 그 어떤 멤버들의 변화, 그 구성원들의 변화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학에서 가르치고 이 유통하는 그런 지식들이 굉장히 좀 오래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대학에서 배웠던 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정말 이거는 오해하지 마세요. 여전히 이제 뭐 이렇게 새롭게 막 발빠르게 그 어떤 새로운 어떤 트렌드들을 대학의 학문 연구 현장에서 연구해서 그걸 가르치는 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영역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이제 대학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뭐 이제 앞으로도 계속 되겠지만 대학은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외에 어떤 또 다른 지식 커뮤니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뭐 어떤 또 다른 스쿨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아카데미일 수도 있지만 어떤 이런 커뮤니티 형태의 어떤 그 지구촌 전체 변화의 양상에 이 미리미리 그러니까 그런 것을 트렌드를 파악하면서 어떤 그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떠한 조직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어떠한 세계관이 바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보고서 같이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이제 어쨌든 이거는 각설하고요.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자, 이 책은 그냥 나온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 책은 결국은 세계 경제 포럼 산하에 있는 이 글로벌 차세대 리더들의 그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 커뮤니티의 팀원들의 많은 그러한 그 도움을 받아서 2년간의 준비 끝에 나온 책이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께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이 책의 주제는 결국 뭐냐? 그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진 폐기물에서 새로운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핵심은요, 순환 경제의 실천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은 자원 순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2017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뭐 기사에 많이 등장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폐기물을 활용해서 뭔가 이제 재생산하고 페트병, 버려진 페트병에서 섬유를 생산하고 지금 제가 계속 뉴스 브리핑에서 이 어떤 자원 순환에 대한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뭔가를 재생산하고 재활용하고 이러한 기업들을 계속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는 오늘날 이 순환 경제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게 됐다. 그래서 이 전환은 위기이자 곧 기회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순환 경제로의 전환은 앞으로 250년간 지속될 세계 경제의 어떤 생산과 소비 방식에 가장 큰 변혁과 기회로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이 기회를 잡는 자가 앞으로 200년간 지구촌을 지배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요소수 문제도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그 자원이
원래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요소수를 생산할 수 있는 광물 자원의 그 광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뭐 그거를 폐기를 하고 그게 이제 그 뭐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약간 경제적 효율성의 문제에서 이제 그걸 광산을 문을 닫았는데 그 이후로 중국으로부터 이제 97% 가까이 이 요소수를 의존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이 요소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또 근데 중국은 지금 석탄으로 이제 전력을 생산을 해 왔는데 지금 이제 전력이 굉장히 지금 뭐 그 전력 대란이 일어났죠, 중국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 국내에서 소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뭐 이거 수출할 여력이 없다. 이러고 나니까 이제 요소수 문제가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 같은데 뭐냐면은 이 석탄이며 뭐 철광석이며 뭐 이 구리, 알루미늄 이러한 어떤 광물 자원, 그러니까 우리가 천연 자원이라고 보는 그러한 것을 채굴해서 제조해서 이거를 이제 나중에 다 제품을 쓰고 나서 버리는 단계로 지금까지 경제 성장이 되어 왔다면 앞으로는 그게 불가능해질 것이다. 왜냐? 한정된 자원. 그러니까 자원이 이제 계속 고갈돼 가지고 이게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그 자원이 희귀해지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이 제품을 어떻게 소비를 했냐면은 이제 글로벌 공급망, 특히 이제 저개발 국가에서 이제 그런 그 아직 이제 큰 이제 천연 자원들이 많은 그런 데서 이제 광물을 캐가지고, 그러니까 저임금으로 광물을 캔 거를 이제 거기서 이제 공급을 해가지고 와서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 이제 1차적으로 가공을 합니다. 가공을 해서 이제 또 그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데 와가지고 2차 가공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제조를 해서 이제 중국 같은 데서 이제 완성품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미국에서 소비되는, 영미권에서 유럽에서 소비가 되는 그러한 어떤 굉장히 복잡한 이 글로벌 공급망에 의해서 제품이 생산이 됐고 그걸 이제 다 쓰고 나면 제품이 수명을 다하면은 이제 폐기물로 이제 매립이 되는 거죠. 그렇게 끝나는 어떤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게 한마디로 일대기인 거예요. 제품이 탄생돼서 이 죽음으로 이제 끝나는 단계가 이제 그렇게 끝났는데 지금까지는 그러한 과잉 소비의 시대에서 물건을 버리는 게 일상화됐던 거라면 이제는 점차 자원이 고갈되고 있고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한정된 자원으로는 이 그린 경제, 그린 이코노미, 녹색 경제로의 전환이 좀 굉장히 어려워졌다. 근데 이제 이 어떤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를 쓰려면은 어차피 또 인프라를 또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구리나 알루미늄이나 철광석, 이러한 자원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수요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린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이제 그린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거 제가 이제 영상에서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이 그린플레이션, 이것을 우리가 감당을 하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며칠 전에 그 테슬라가 한국의 그 리튬 배터리를 안 쓰고, 그러니까 그거를 아예 안 쓰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 중국에 LFP를 쓰겠다. 인산철 배터리를 쓰겠다고 공언을 한 이유가 뭐냐면 전 지구상에 그 리튬이나 니켈이나 코발트와 같은 그게 희소 자원인데 그거 가지고는 앞으로 이제 전기차를 뭐 지금은 50만 대, 100만 대 만들지만 앞으로 뭐 500만 대, 1000만 대 만들어야 하는데 그 정도 전기차에 들어갈 배터리에 이 원자재를 공급할 만한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걸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LFP를 쓰겠다. 그러니까 왜냐면 철광석은 흔하니까. 그래서 그러한 말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싸서 단순히 저렴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이 광물 자원이 한정이 돼 있다는 것을 이미 다 이 파악을 한 다음에 우리는 50% 정도는 인산철을 쓸 거야 하고 이 공언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원 문제, 이 자원의 고갈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게 됐다. 그래서 이제는 순환 경제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순환 경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아니라 요람에서 요람으로. 크레들 투 크레들이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크레들 투 크레들. 이 순환 경제의 신호탄을 알린 책은 이 책이 처음이 아니고요.
2002년도에 크래들 투 크래들, 요람에서 요람으로 라는 책을 쓴 그 미하엘 브라운가르트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이 아이디어를 제시를 한 거예요. 순환 경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사람이 2002년도에 그 책을 낸 다음에 2013년도에 업사이클, 이제 요즘에는 너무나 흔한 말이 되는데, 그래도 2013년도에 업사이클이라는 책을 이제 또 써서 이 순환 경제라는 논의를 이제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책이 나오게 되면서 그 책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책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제 이러한 순환 경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래지향적인 순환 경제의 사고방식을 가진 기업가들 또는 그러한 사회 지도자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CEO들이, 이제 그러한 의식을 가진 CEO들이 우리는 고객들에게 앞으로 에너지, 물, 이러한 자원들을 안전하고 영속적으로 이 순환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가겠다라고 철학을 제시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또는 재생해서 새롭게 뭔가 다른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가진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하엘 브라운가르트라는 학자, 그러니까 학계에서 먼저 이 개념이 새롭게 나왔고, 거기서만 논의됐던 것들이 이제는 이제 기업이나 정부 차원에서 이제 정말 급속도로 이러한 용어들을 이제 적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이러한 순환 경제를 이제 뭐 실험이 아니라 직접 자원 재순환을 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연결을 시켜서 이제 정말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아예 제품 생산의 단계부터, 그러니까 제품을 설계하는 단계부터 이미 재생을 염두에 두고 재활용을 염두에 두고 또는 완전히 지구 생태계로 되돌아가는 그러한 그 과정을 다 염두에 두고 이제 생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